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 진통 끝에 6개 항의 합의를 남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장 43시간의 회담 시간 동안 남북 대표들은 쪽잠을 자고 또 마음 편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군사적 다치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긴장감도 고조됐습니다. 이번 협상 이면에 숨겨진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43시간, 무박 4일 회담이라는 장시간 기록을 남겼습니다. 과거에도 마라톤 협상은 있었는데요. 이번만큼 길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이었죠.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역시 장장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접촉은 21시간 협상보다 2배나 긴 무려 43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북한의 최후 통첩 시한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성사된 회담이어서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저녁 6시 반 시작된 1차 접촉은 다음 날 새벽 4시 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정회가 됐고 또다시 이어진 회담은 장장 33시간 계속되면서 무박 4일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43시간의 지리한 줄다리가 이어진 곳, 바로 이곳 판문점 평화의 집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은 각각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회담 장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평화의 집은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130m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목조 건물입니다. 남북 회담을 위해서 지난 1989년에 지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1층에는 귀빈실과 기자실이 있고요. 2층이 회의장 그리고 3층에 연회실이 있습니다. 회담을 한 곳은 이 평화의 집 2층 바로 회의장이었습니다. 회담장에는 남북 회담 대표 2명이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회담장 내에는 기록원이나 실무요원 등이 대표단 뒷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남북 대표단이 각각 따로 공간을 제공받았는데 대기실과 휴게실, 세면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장기전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휴게실에는 이제 간이 침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담의 그 긴박성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정말 이렇게 몸을 누여서 잘 환경은 안 됐고요. 간간히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또 본부의 이제 훈령과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전략을 좀 새롭게 짰고요. 북측 입장에서도 그 회담 상황이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나 통일전선부에서 사실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북측은 그 회담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휴식을 요구를 하면서 판문점의 북측 지역인 판문각이나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어제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 측에 차량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을요? 사실상 좀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한 180km, 2시간여 거리인데 그 사이에 혹시나 평양을 다녀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이번 협상은 남북 정상이 마쿠에서 협상을 지휘하는 사실상 다리회담 성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협상 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주석궁에 중계됐고 그때마다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반영한 지침이 전달된 겁니다. 남북 대표단이 마주보고 앉은 회담장 중앙 테이블, 그 뒤로는 협상 당사자들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측 뒤 CCTV는 북측 대표단을, 북측 뒤의 CCTV는 남측 대표단을 녹화하면서 얼굴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CCTV를 통해 촬영된 화면들은 서울과 평양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돼 회담 상황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협상 장소인 판문점에서 남북 협상 당사자들을
잠은 어떻게 잤고 또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보통은 평화의 집에서 진행이 되면 남측이, 통일각에서 진행이 되면 북측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워낙 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북측은 휴식 시간에 통일각으로 건너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했고 우리 측도 인근 군부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날에는 아마 보통 이제 그런 관례에 따라서 우리 측이 준비해간 도시락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하도 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도시락을 먹다가 아니면 뭐 야식으로 라면을 먹기도 하다가 뭐 인근 군부대에서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번 회담 대표단의 뭐 평균 나이가 64살이라고 64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양건 비서의 같은 경우는 73살의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대표단 모두 아주 육체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아주 고된 힘든 그 회담을 좀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회담 당일에 분위기가 나쁠 경우 상대방이 권한 식사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문제로 남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었을 당시 예상치 못하게 날을 넘겨가며 회담이 진행되자 우리 측 대표단이 미리 준비해간 컵라면을 북측 대표단에 제공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과거 고위급 접촉 협상에서는 북한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은 달랐습니다. 남북 양측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피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 이후 남북 관계, 당장 평양이나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향후 남북 회담에도 이 같은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